대학영문법 3800제 14차 개정판 2학년 교재 첫 시간입니다. 챕터 1 문장의 기초 중에서 PSS1 의문문과 감탄문부터 들어가게 될 건데,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Yes, No 의문문이라고 나와 있어서 우리가 처음 공부하게 될 단원이 바로 요 의문문 파트인데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영어를 지금 처음 배우는 게 아니잖아. 이거 2학년 교재니까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요 수업을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의문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영어를 처음 배운 친구들이 영어를 처음 접할 때 배웠던 내용이어서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텐데, 근데 문제는 어렵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여기를 잘 알고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되는 많은 문제들이 나중에까지 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문법을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문법에서 뭐 많이 들어본 투부정사라는 라든지 뭐 동명사라든지 뭐 완료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오히려 크게 걱정이 없는데, 근데 오히려 이 의문문 같은 경우는 다들 자기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해놓고 실상은 그렇지 않으니까는 그래서 더 걱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처음부터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또 이제 설명하게 되면은 시작부터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최대한 좀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고, 그래도 필요한 부분들은 진행하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자, 우선은 좀 서론이 좀 있었는데, 자, 문장의 종류 중에 의문문과 감탄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은 사실은 의문문이 아니고 어떤 문장이었죠? 평서문이라고 불리우는, 방금 뭐 긍정문이라고 대답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긍정문이라고 한다면은 문장의 종류가 아니고 그냥 부정문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부정문은 그럼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의 종류는 아니고, 이건 내용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이렇게 부정의 내용을 담고 있을 때 그걸 우리가 그냥 편의상 부정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긍정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그냥 그러하다라는 내용을, 긍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면 우린 그거를 그냥 편의상 긍정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물론 부정문을 만드는 법, 굉장히 중요한 또 어법 포인트이긴 하지만은, 자, 이 부분 일단은 잘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 자, 그렇다면 평서문이 영어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살펴봅시다.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영어는 뭘로 시작을 반드시 하냐면은 주어와 동사로 시작을 하고, 뒷부분에 문장 성분이 더 필요한 것들이 들어간 다음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문장이 완료가 되죠. 일단은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놓는 걸로 합시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배울 거는 지금 평서문이 아니고 의문문이야. 저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저 평서문에서 써 있는 문장을 가지고, 사실 어떤 언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써 있는 데다가 물음표만 찍으면은 의문문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영어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어랑 동사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의문문의 종류를 세 개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 비동사가 있는 의문문이랑 일반 동사가 있는 의문문이랑 세 번째 조동사가 있는 의문문,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주어 동사가 써 있었을 때 요게 도치가 되고 나니까는 비동사, 비동사, 동사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 뭐야?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니까는 이렇게, 아, 자리가 바뀐 거구나 확인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동사는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데,
비동사가 아닌 경우 우리는 이제 동사를 분류하는 방법도 뭐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비동사가 아닌 동사를 우리는 일반 동사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가 쓰인 의문문의 경우에는 원래 주어 동사만 이렇게 도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 앞에 두라는 더즈가 올 때도 있고 디드가 올 때도 있는데 자, 요런 게 붙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어를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 자, 우선 밑에 3번까지 더 살펴봅시다. 그리고 조동사가 있는 의문문의 경우에는 조동사가 맨 앞에 오고 그리고 나서 주어를 쓴 다음에 동사는 여전히 동사의 원형 형태로 쓴다라는 거. 그래서 자, 요 형태를 잘 기억해놔야 되는데 사실 이거 뭐 처음 보는 건 아니야. 그냥 텍스트로 이렇게 개념을 표로 정리해 놨을 뿐인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친구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된 도미노 현상이 나비 효과가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수동태라든지 완료형의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금 딱 이 정도만 기억을 합시다. 2번과 3번은 사실 구분을 해놨지만 같은 놈입니다. 두랑 더즈 디드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이 아까 3번에서는 뭐라고 써 있지? 조동사라고 써져 있었는데 자, 요게 바로 조동사예요. 선생님, 저 조동사 알고 있는데 그거 will, can 이런 거잖아요. do는 will, can 이런 거에 안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 뭐 공부 잘 한 친구들인데 쌤이 말하는 조동사는 개념이 조금 더 포괄적이어 갖고 방금 말했던 will이라든가 can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쌤이랑 더 공부를 해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은 얘네는 조동사의 일부일 뿐이지 이거를 우리는 따로 이름을 모달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어,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 조동사가 아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물론 얘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동사 동사 원형 받는 거 맞는데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조동사랑은 그 뭐랄까 체계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조동사로 두라는 애를 쓸 거고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뒤에다가 그래서 동사의 원형으로 쓴다라는 점 똑같다라고 일단은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조동사가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두 계열을 쓴다라는 거. 자,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 너무 염려가 된 나머지 조동사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잠깐만 설명을 진짜 조금만 한번 더 붙여보겠습니다. 조동사라는 거, 조동사라는 거는 영어에서 동사의 구조가 또 크게 조동사라는 구조와 본동사라는 구조로 나뉘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조동사라는 애는 뭘 하는 애냐면은 얘는 기능만 하는 애야, 일반적으로. 기능이 조금 치우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본동사는 우리가 흔히 뭔가 의미를 나타내려는 그 이 동작이 어떤 동작인지를 말하고 있는 그걸 표현하는 의미가 본동사에 심겨져 있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그래 의미는 그렇다 치고 기능이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면은 자 요것도 쌤만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기를 하는데 PNT를 나타냅니다. PNT가 뭐냐면은 P, person의 약자야. person, 사람이잖아. 문법 용어로 인칭을 나타내고요. N, number, 이건 숫자지. 뭐겠어? 단수인지 복수인지. T, 자, tense. 자, 요것만 하나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요렇게. 그래서 동사에서는 반드시 요 정보를 담고 있어야 돼. 자, 필기 잘 따라오고 있는 거지. 필기를 혹시라도 못한 친구들은 화면 멈춰놓고서는 필기할 수 있으니까는 자, 우리 유튜브의 힘을 잘 활용해 봅시다. 자, 해서 동사에는 반드시 인칭과 수, 시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되고 우리말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하면서 많이 놓치고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야. 그래서 조동사가 바로 요런 거를 나타내 준다라는 거고, 본동사는 의미 위주로 나타내 주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우선을 해둡시다.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일반 동사가 있는 의문문과 조동사가 있는 의문문의 경우에는 자, 얘가 조동사였고 주어 그리고 이 부분을 동사 원형이라고 돼 있는데 쌤이 기왕 쓴 김에 자, 여기 조동사라는 얘기 나왔으니까는 여기다가 본동사라는 부분으로 필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순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 비동사는 그냥 간단하게 주어랑 동사의 위치를 딱 깔끔하게 바꿨는데 자, 일반 동사가 쓰인 경우에는 그냥 자리를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고 앞에 누군가가 다른 놈이 튀어나왔지. 그렇게만 일단 기억해 봅시다. 자, 이제 한번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의문사로 시작되지 않는 의문문은 yes나 no로 대답한다. 자, 의문문에도 종류가 꽤 다양하게 있는데 우선은 의문사로 시작되지 않는 의문문 이거를 그래서 yes나 no로 대답한다고 해서 yes, no 의문문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 제목이 yes, no 의문문이잖아. 이게 yes, no 의문문이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보통 질문을 하면 그 일반적인 형태의 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딱 두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 그게 바로 yes나 no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예문 한번 살펴봅시다. Are you a student? 너 학생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이냐고 물어봤으니까는 나올 수 있는 대답은 학생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러니까는 대답이 학생이면 yes라고 대답하고 학생이 아니면 no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자, 대답하는 방식도 물어본 지금 이 동사를 활용해 갖고 대답할 때도 어, 답변을 여기에서 물어본 동사로 대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어법 포인트예요. 자, 너한테 물어본 거니까 이제 내가 대답할 때 입장은 내가 되기 때문에 R을 M으로 바꾸는 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겠고. 두 번째, 자, 이 부분에서는 지금 비동사가 쓰이고 있었던 부분이고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 자, 2번 일반 동사 의문문이고요. 밑에 미리 써놓으면은 조동사라고 돼 있는 부분일 텐데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 2번과 3번은 사실상 똑같다라는 거 미리 한번 다시 표시를 해볼까? 자, 이 두 계열을 우리 조동사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주어고 여기 본동사인데 조동사가 지금 두 계열이 나온 것뿐이고 본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괜찮지? So did they finish their homework? So 그들은 did finish 끝냈니? 뭐를 their homework 했을 때 쌤이 필기해 준 거 한번 참고해 볼까? 조동사는 뭐 하는 애라고? 기능 나타낸다고. PNT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그 기능이 나타내는 게 뭐라고? 인칭과 수 그리고 시제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조동사가 하는 역할이라고. 근데 일반 동사에서 는 조동사가 두가 쓰이고 있어서 지금 이때 두가 두가 아니고 디드네. 디드라는 거는 뭐야? 시제가 과거라는 걸 나타내 주는 애잖아. 그래서 이 안에 정보가 시제가 과거라는 거를 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의미는 본동사인 finish가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진짜 의미는 finish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그냥 finish만으로는 얘가 인칭이나 수 또는 시제를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조동사가 나타내 줄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어는 마찬가지로 그들은 끝내다인데 끝냈니?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지. 과거형으로 물어봐야 되겠지. 그래서 their homework 그들의 숙제를 끝냈니?라고 물어봤을 때 자, 마찬가지로 끝냈거나 안 끝냈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고. 그래서 끝냈으면은 자, 주어 잘 그 입장에서 대답을 해주고 물어본 동사가 did였으니까 did로 대답을 해주는 거라고요. 자, 안 끝냈으면 no 해놓고 they라는 주어 쓴 다음에 자, 물어본 동사를 활용했는데 no가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부정문으로 이렇게 not을 붙여서 no, they didn't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마지막 3번이요. Will you come to my house? 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만 써볼게. 조동사, 모달 조동사야. 자, 주어가 쓰이고 그리고 나서 본동사가 이렇게 쓰일 때 자, will 여기에서는 모달 살짝 또 특이한 조동사여 갖고
여기에서는 기능만 있진 않고 약간의 의미가 첨가되어 있긴 해. 그래서 뭐 할 건이라는 의미인데 뭘 할지 진짜 의미는 여기 있는 게 맞지 여전히. 그래서 너 will come 올 거니? 라고 묻고 있는 거야. to my house 우리 집에 올래? 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P and T였는데 지금 일단은 또 특이한 애여 갖고서는 얘가 일단은 현재를 나타낸다. 선생님 미래 나타내는 건데 이 선생님 이상하네. 자, 잘 들어봐봐. 현재형이지. 어, will은 현재형인데 의미적으로 예정이나 추측을 나타낼 때 쓰는 거야. 괜찮지? 우리 나중에 더 완벽하게 배울 거야. 자, 우선 요 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너 우리 집에 올래? 라고 묻고 있어. 그래서 자, 또 유로 물어보면은 대답하는 입장에서는 I로 대답을 해야 되니까는 자, 오거나 안 오거나 가거나 안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yes, I will 물어본 동사를 활용해서 대답해 준다. No, I will not. will not은 이렇게 쓰죠. 해서 또 물어본 조동사로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답 형태는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지만 이 형태가 다 각자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해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 안에 있는 말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자, 그럼 밑에 있는 2번에 부정어로 시작하는 의문문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지? 그치, 부정의문문이라고 부르지. 이 부정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이랑 또 특히 영어가 많이 다른 부분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쌤이 예문을 여기 있는 예문도 뭐 물론 좋은 예문이겠지만은 조금 더 와닿는 편한 예문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야. 너 점심 먹었어? 라고 묻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yes, no 퀘스천이라면은 너 점심 안 먹었지?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응, 안 먹었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단 말이야. 이게 참 영어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근데 자, 응, 안 먹었어. 응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쌤이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응 하면 안 먹었어가 되는 거고 아니 하면은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가치관의 차이가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 너 점심 안 먹었지라고 물어보면은 얘가 대답을 할 때는 질문을 한 사람 입장에서 맞춰서 대답을 해준 거야, 그치?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니라고 했을 때도 얘가 안 먹었냐고 물어봤으니까는 안 먹었지니까는 아니라고 해야 먹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는 어,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 여기 내용 볼게요. 부정어로 시작하는 이 부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다? 질문과 상관없이 대답의 내용이 긍정이면 yes고 내용이 부정이면 no로 대답하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지금 우리말 해석은 반대로 한다라는 이 말이 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의 입장에 맞춰 갖고 이 부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근데 얘네는 질문과 상관없이 우리는 질문을 너무 상관하고 신경 써갖고서는 이렇게 좀 흉측한 모양? 흉측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국 사람이니까는 자,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영어에서는 내용이 예스면 무조건 예스. 뭐라고 묻든지 그냥 네가 뭐라고 묻든지 내 개샹 마이웨이를 갈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응 하면은 예스고요. 아니면은 no라고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isn't she kind?라고 물어봤을 때 모양이 분명히 not이 들어가 있는데 그녀 안 친절해?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걔 안 친절해? 하면은 아니 친절한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친절하면 아니라는 말을 오히려 붙이고 어, 얘라고 해버리면 걔 별로던데? 이런 말이 된다고. 그치만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말은 상대방의 질문의 입장에서 대답을 해주는데 자, 영어는 어떻다? 그냥 내용적인 측면으로만 무조건 얘가 친절하면 yes고 아니면 no가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영어가 그래서 더 심플하지. 뭐 상대방의 말에 맞춰 갖고서는 뭘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네. 그쵸? 자, 이것도 그래서 질문이 나와 있는 게 부정의문문도 비동사로 묻고 있는 경우
일반 동사의 부정의문문, 그리고 이거 모달이라고 부르는 조동사 의문문을 부정의문문으로 나타낸 거 각각 요 순서로 나온 거네. So didn't you meet Mr. Jones? 너 미스터 존스 씨 만나지 않았던가? 그러면은 yes I did 해버리면은 응 해버리면은 안 만났어라고 했을 때 응 하면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안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얘네는 무조건 대답의 내용적인 측면으로만. 그래서 만났으면 yes고 안 만났으면 no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말을 보면 오히려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는 그냥 yes면 yes, no면 no. 이렇게 심플하다. 이 내용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can't you play soccer? 너 축구 못해? Yes, I can. 할 수 있으면 yes, 못하면 no.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나라 말처럼 상대방의 말에 막 그렇게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옆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프랙티스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해볼 건데 쌤이 각각 한 문제씩은 풀어줄 거야. 한 문제씩 풀면은 쌤이 풀어주는 방식대로 똑같이 풀면 됩니다. 문제 풀 때는 멈춰놓고 푸는 거야. 쌤이 막 계속 푼다고 해서 그냥 다 베끼고 심지어 막 필기도 안 하고 눈으로 멀뚱멀뚱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늘지 않아요. 아마 영상 찾아볼 정도로 공부하는 경우에는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걱정이 들어서 자, 해본 말이고요. 자, 한번 볼게요. 보기와 같이 주어진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 쓰래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문장의 형태를 우리 뭐라고 부른댔지? 이제 평서문이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이제 의문문으로 바꿀 텐데 가장 그냥 핵심이 되는 건 뭐다? 주어랑 동사가 있을 때 얘를 도치를 할 건데, 근데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이 도치가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 주어 앞에 조동사를 심어놓고 이 동사는 조동사와 각각 본동사로 쪼개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때 has라고 써 있던 이 부분이 does와 have로 각각 쪼개진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동사고요, 본동사인데요. 다시 한번 조동사는 뭐 하는 애라고? PNT를 나타낸다고. PNT가 뭐다? 인칭과 수 그리고 시제를 나타낸다. 본동사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잭이라는 애가 인칭과 수 PNT라고 했으니까는 자, 잭은 몇 인칭이야? 3인칭 단수지. 그래서 PN에 대한 정보를 자, 이렇게 3인칭 단수고 현재니까는 이렇게 붙은 거잖아. 그래서 PNT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평서문의 경우에서는 동사의 자리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에다가 의미며 기능이며 다 때려 우겨 넣었는데 의문문으로 바뀌거나 혹은 부정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이제 들어가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요렇게 조동사와 본동사로 쪼개지게 된다라는 거. 자, 계속해서 보게 될 거니까는 우선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시고요. 자, 1번에 있는 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 She can get there on time 이라고 했을 때 get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get there 하면은 그곳에 도착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 그리고 이때 on time이라는 표현 꽤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자, 요거는 정시에 뭐 시간을 맞춰서 시간 어기지 않고 그래서 그녀는 도착할 수 있다 그곳에 제 시간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구조 분석해 볼까? she가 주어야, 그치? 그리고 can get 이 부분이 동사 덩어리인데 사실 하고 있는 역할이 얘가 조동사고 여기가 본동사였지. 그러면은 우리는 잘 됐다. 얘 조동사니까는 얘는 요렇게 도치만 시키면 되겠구나라고 조금 더 간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an이라는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she get there 뒷부분은 완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도착할 수 있니? 그곳에 제 시간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1번부터 지금 8번까지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시고 멈춰놨다가 문제를 쭉 푸시고 쌤이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은 같이 한번 보면서 피드백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풀어주세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왼쪽에 있는 거 먼저 풀고 2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옮겨가는 걸로 할게요. 그냥 풀어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구조를 쌤이 알려준 대로 쌤도 한번 표시를 해봤어. 그러니까는 알려준 거랑 푸는 거랑 방식이 다르면은 그러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딱 이렇게 된다는 거를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서. 그래서 처음 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쫓아오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먼저 볼게요. 부정문이야, 애초에 평서문 자체가. 그래서 조동사가 이미 드러났네. 그러면은 개꿀 하면서 바로 그냥 조동사 앞으로 날려버리면 되겠지. 그러면은 조동사랑 주어 본동사의 어순이 이렇게 바뀌어서 요런 어순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동사가 이미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현재라는 PNT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요. 본동사가 두 계열의 조동사가 쓰이고 있다라면은 동사 원형을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 자, 해서 이때 he가 나왔다고 갑자기 goes를 써야지 하고 그렇게 급발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he doesn't go to church on Sundays. 그는 일요일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go to church 했을 때 여기에 그냥 관사 더가 있고 없고에 따라 의미가 차이가 조금씩 생깁니다. go to bed도 마찬가지야. go to bed 침대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잠자리에 들다야. 마찬가지로 go to school 하면은 학교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학교에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지? 등교하다, 학교에 다니다 요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여기 정관사 더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건물에 가긴 가는데 얘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조금 의미 차이가 있다라는 거, 뭐 시험에 나올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5번이요. David was drawing a picture. 여기서도 비동사는 그냥 앞으로 보내면 장땡이지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어 사실은. 그치만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 모양 혹시 뭔지 알겠는 친구들이 있지. 이거 뭐냐고 물어보면은 진행형이라고 대답을 하거나 정확히는 과거 진행이라고 얘기해야 돼. ing만 보이면은 거의 뭐 그냥 불나방처럼 현재 진행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비동사가 과거니까는 이거 과거 진행이 맞아요. 나중에 우리 배우게 될 거야. 어쨌거나 진행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동사로 비동사가 쓰여 있고 그때 본동사의 모양은 ing 현재 분사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초에 조동사랑 본동사로 쪼개져 있는 구조야. 그러니까 개꿀하고 넘기시면 돼요. So, was David drawing a picture? 너 데이빗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니? 라고 묻고 있는 거고 자, 7번. 이게 사실 이게 어려워. 원래는 어려운 게 맞아. So your classmates가 복수형 주어가 쓰이고 있죠. 그리고 현재형이니까 원형이랑 모양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일반 동사에는 조동사, 본동사가 그냥 구겨져 있다고 보면 돼. 한 자리 원래 두 자리로 나뉘어 있어야 되잖아. 지금 이렇게 두 자리로 나뉘어 있어야 되는데 일반 동사가 이렇게 있을 때는 한 자리에 그냥 구겨져 넣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의문문으로 바꾸게 되면은 자, 구겨져 있던 애, 야, 너 여기 네 자리 생겼어. 나와 하고서는 이 속에 들어가 있던 안 보이는 조동사인 둘을 이렇게 살짝 꺼내주는 거야. 둔지 더진지 어떻게 알아요? 방금 말했지만 주어는 복수니까는 그래서 둘을 써야 된다라는 거. 여기 과거형이 아니었으니까는 현재형인 둘을 쓴다라는 거. 괜찮죠? 그래서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인데 이거 반드시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이때 스터디랑 이때 스터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거 절대 같은 거 아니라고. 나중에 이해할 수도 있을 거야. 지금 똑같이 생겼는데 지금 이건 깜장 글씨고 이건 초록 글씨라 그런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얘는 지금 일반 동사 자리에 쓰이고 한 자리에 조동사, 본동사가 그냥 구겨져 있는 채인 거고 얘는 그냥 동사 원형. 얘들아 얘 동사 원형이니? 이거 아니지. 동사 원형 아니라고. 이건 뭐야? 현재형이잖아. 여기까지만 할게. So your classmates study hard 하면은 네 반 친구들은 공부한다 열심히였어. 그래서 의문문으로 묻게 되면 네 반 친구들은 do study 공부 열심히 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였죠. 자, 그리고요. 여기서 hard라는 게요. 어휘적으로 뭐 처음에 배울 때는 딱딱한이라는 뜻도 있었고
그 뒤에는 어려운, 힘든이라는 뜻도 있었지.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은 열심히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거지. 2학년 정도 됐으면 이제 품사 정도 알고 있을 텐데 딱딱한 어려운 니은으로 끝나고 있는 얘네는 품사가 그치, 형용사였더라면은 열심히 혹은 세게 뭐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 hard는 그치, 부사라는 거. ly가 붙지 않아도 부사 형태를 가지고 있는 특이한 형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도 이미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옆으로 갑니다. 자, 2번. Those gloves aren't yours. 그래서 자, 비동사니까 개꿀하고 앞으로 그냥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aren't those gloves yours? 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이거는 심지어 부정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자, 이거 aren't로 물어보더라도 상관없이 내 거면 yes고 아니면 no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또 쌤이 너무 걱정이 많이 들어. 문법 공부를 너무 대충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아갖고 이때 yours에 대한 해석 어떻게 해야 되죠? 너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너의 글러브들. 자, 이거 무슨 말이 되는 거야? yours 하면은 your gloves를 나타내고 있는 거겠죠. 앞에 나와 있는. 자, 4번이요. Your mom is angry at you. 즉 너희 엄마는 또 is니까는 개꿀하고 비동사만 앞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네 엄마 너한테 화났어. 그러면은 너네 엄마 화나셨니? 너한테 이렇게 되는 거고 be angry at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화가 나다 라는 뜻으로 알고 있으면은 덩어리 표현으로서 기억해 놓으면 해석이 좀 빨라지겠죠. This can be true. 이거 사실일 리가 없어. 아, 이거 사실일 리가 없어가 아니고 이거는 사실일 수도 있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때 조동사였기 때문에 이 can이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can this be true 하는데 얘들아 이때 비동사 있다고 비동사는 넘겨야 제맛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알겠지? 이때 비동사는 지금 의미를 나타내서 이때 be 뒤에 나와 있는 true라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 쓰이고 있는 일반 동사처럼 쓰이고 있는 비동사예요. 그래서 조동사만 앞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can this be true? 이게 사실일 수가 있어? 이게 사실일 리가 있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고. 자, 8번 마지막. Your brother didn't win the race. 그래서 조동사가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는 앞으로 보내시고요. 자, 부정 의문문이 되지만 의문문의 모양에 상관없이 내용적으로 이겼으면은 yes, 졌으면은 no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도 쌤이 그냥 이기다라고 얘기했는데 win the race 하면은 경주에서 이기다. 경주에서 이기다라는 게 1등 했다라는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기다 말고 우승하다라든가 뭐 상을 타다 이 정도로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didn't your brother win the race? 그래서 경주에서 우승하지 않았던가?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까지 한번 해볼까? 자, 했으면 yes 해놓고 남자니까 yes he did 이 정도로 하고 안 했으면은 no, he didn't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밑에 프랙티스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보기 풀고 1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볼 테니까는 방금 했던 것처럼 자기가 먼저 풀고 멈춰놨다가 그리고 나서 영상을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보기와 같이 주어진 질문에 대한 알맞은 대답을 쓰세요. 자, 보기에서 You don't have a sister 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자, 지금 상황을 줬어. 그러면 A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에 맞게끔 대답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도 여동생 있어? 했더니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물어본 게 긍정이었을 때는 대답이 쉽게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부정의문문일 때 조금 헷갈려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질문 신경 쓰지 말고 자, 내 길을 그냥 마이웨이를 가시면 됩니다. 1번 봅시다. 1번 말고 3번 봐줄게요. 자, you felt cold outside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너는 바깥에서 추웠대. 그럼 didn't you feel cold outside 했을 때, 야, 너 춥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면은, 안 추웠어? 라고 물어보면은, yes 했을 때 우리말에서 응 추웠어 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그냥 yes 하면은 추운 거고, no 하면 안 추운 거야. 근데 얘가 추웠대, 안 추웠대? 추웠대. 그러면은 뭐라고 써주면 되겠어? yes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너한테 물어본 거니까 여기 you니까 yes, you라고 해버리면 안 됩니다. 아버지시에요. 그래서 yes, I did 라고만 대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멈춰놨다가 계속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1번 봅시다. Ted likes swimming in summer. 테드는 좋아한다. 수영하는 걸. 여름에 수영하는 거 좋아한대요. 그래서 의문문으로 돌려봤어. 저 like에 테드가 3인칭 단수고 현재 나타내려고 s였어. 그래서 여기에는 조동사와 본동사가 한 자리에 꾸겨 넣어진 거야. 근데 이제 의문문 갈 때는 조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니까는 likes 안에 있던 이 s는 사실 더즈가 갖고 있던 게 튀어나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는 본동사인데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 일반 동사의 경우 조동사가 두 계열이 들어가고요. 본동사는 어떻게?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고요. 다만 두 계열에다가 3인칭 단수 주어였기 때문에 s, es가 붙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 그래서 like는 동사 원형입니다, 지금. 그래서 테드는 좋아하니 수영을 in summer 여름에 수영하는 거 좋아하니 좋아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맞게 대답해 주시면 yes, he does 쓰시면 되겠죠. 3번 했고요. 자, 5번 you were hungry. 너는 배가 고팠대. during the meeting. 그래서 회의 동안에 그래서 during이라는 거 뭐뭐 동안에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전치사였고 그래서 weren't you hungry during the meeting이라고 물어보면 회의 시간에 배고프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는데 저희가 배고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배고팠으면 무조건 yes라고요. 7번 He studies hard for the exam. 어,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시험을 위해서. 공부했다가 아니고 공부한다죠. 죄송합니다. 요런 거 한다 했다 이런 거 구분 사실 잘해야 되거든. 셈이 틀리면 안 되는 건데 자 공부한다라고 다시 한번 현재일 때는 공부한다라고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뒷부분에서 우리 시제 공부할 때는 이런 거 절대로 틀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현재니까는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동사와 본동사가 다 한 자리에 우겨 넣어진 거다 보니까는 얘를 이제 앞으로 쪼개려고 했는데 부정의문문으로 물어봤네. 하지만 상관은 없죠. Doesn't he study hard for the exam? 걔 시험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지 않던가? 않고 않나?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건데 yes he does 하면은 뭐야? 공부 안 하나?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yes라고 하면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뜻이었어. 옆으로 넘어가서 2번이요. They don't have a small car. 그래서 그들은 작은 차를 가지고 있지 않대. 이건 그냥 생긴 것 그대로 앞으로 내보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물어본 게 해서 부정 의문문이더라도 내용적으로만 접근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작은 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차를 가지고 있지 않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노라고 하는 거야. 안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질문에 현혹되지 말 것. 4번 He wasn't playing tennis at 5. 그래서 5시에 걔는 테니스를 치고 있지 않았대. 근데 물어봤지. 걔 5시에 테니스 치고 있었어? 라고 하니까 아니니까 노라고 하면 되겠지. 이거 그게 어려울 거 없었고요. 6번에 Cats can see well even in dark places. 고양이들은 잘 볼 수가 있대. 어디에서?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가 있대. 그래서 이때 can이 우리 그냥 조동사라고 알고 있는데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자 그래서 이렇게 쪼개면은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 볼 수 있죠. 해서 조동사 먼저 쓰고 주어 쓴 다음에 본동사가 늘어나 있는데 이때 본동사는 어떤 형태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고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고양이들은 어두운 데서도 잘 볼 수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는 그렇죠. 자, 대답할 때 이것도 별거 아닌 거라고 느낄 수 있는데 물어본 주어에 대해서 대명사로 대답을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자, 마지막 8번입니다. Linda isn't good at sports. 린다는 운동을 잘 못한다. 해서 린다는 운동 잘 못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잘 못하니까는 못하면 no라고 하시면 되겠죠. 린다 여자 이름이어서 she로 바꾼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표현 중에서 자주 나오는 빈출 표현이니까 또 하나 적어보면은 자, be good at 하면은 무슨 뜻이야? 무엇 무엇을 잘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good 대신에 bad라든가 poor 같은 거 쓰면 뭐겠어? 잘 못하다라는 뜻이 되겠지. 자, 하나만 더 합시다. 그래서 be good at
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be good at이 아니고 be good for가 나오면요. 어디 어디에 좋다라는 뜻이야. 전치사가 뭐가 쓰이느냐에 따라서도 의미 차이가 분명히 생기니까는 자, 요거 두 개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살짝 길었던 감이 조금 있는데 왜냐면은 이거 별로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게 맞지만 쌤이 요 수업을 한 강에 20분 안 넘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몇 분이 나왔는지 사실 잘 모르긴 하겠는데 앞에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좀 있었어 갖고 가끔 길어져 봤자 그래봤자 뭐 길어야 30분 안 넘을 테니까는 부담 없이 그냥 쭉 하루에 한두 개씩 들어주시면은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문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봅시다.